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과학기술 발전시켜서 65세 됐을 때도 맞벌이 부부도 안심하고 반값 안심주택 이 건데. 그 제목이 공약인데요. 아, 이 제목. 그렇죠. 이 공약을 네, 설날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생쇼. 아니고 좀 세게. 안철수의 생쇼. 생쇼. 예, 이분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안 대표님 평상시에 생각이 그리 많으시다고 막 그러시는데 어떻습니까? 예, 생각이 많죠. 생각에 관해서 말이죠. 좋은 명언이 있다 이겁니다. 네. 생각은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좋은 생각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했던 말씀을 예, 말씀하신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생각이 많으신 겁니다. 생각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7번 나온 거 맞아요. 7번 나온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쓰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네. 사람들마다 생각이 잘 되는 시간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침, 어떤 분들은 저녁, 어떤 분들은 심야. 어떻습니까? 언제 생각이 잘 나세요? 저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예, 혹시 아침형인가? 아하.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예. 근데 글을 쓸 때 아침에 글을 쓰면 네. 밤에 글을 쓰는 것에 4배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잘 써지더라고요. 예.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아침에 그래도 머리가 맑아서 네. 공부가 잘 돼요. 네. 저녁에는 막 졸리잖아요. 잠이 와가지고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게 제 고등학교 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잠을 쫓을 수 있냐 네. 그랬더니 친구가 커피를 7잔을 타가지고 네. 한꺼번에 마시래요. 오, 그러면 잠이 안 온대요. 진짜 잠 안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7잔을 타가지고 한꺼번에 먹고 네. 배가 따뜻해져서 잤어요. 아니 저는 그거보다 그 친구분이 아직까지도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합니다. 50년 이상. 예. 자, 안철수의 생쇼 2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못 당하겠습니다. 이래서 대단하세요. 구원투수 한 분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초대 손님 한 분입니다. 최진석 상임 선대위원장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안철수 후보님으로부터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명받은 최진석입니다. 요즘 뭐 너무 바쁘실 텐데 지금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일정 소화하고 오셨어요? 인터뷰하고요. 네. 예, 또 온갖 또 의견들 취합하고 네. 밥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힘든 상임선대위원장님 자리를 예. 맡게 된 계기는요 어떻습니까? 후보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쉬운 얘기네요. 명료하네요. 예, 예.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천재 아닌 척 할 줄 아는 천재 같았어요. 아까 했던 말이랑 비슷하네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생각이다 뭐 이런 것처럼 천재 아닌 것 같은 천재 같다. 왜 어떤 이유에서 선대위원장직을 맡기셨습니까? 제가 처음 최진석 교수님 책을 읽었던 게 높은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이었어요. 그걸 제가 참 좋아하는 언론인 한 분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거든요. 네.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심오해요. 저는 한국 책 중에서 그렇게 심오한 책을 제가 본 경험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명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밝을 명하면 여기에 그 해에 해당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달에 해당하는 월이 있잖아요. 네. 이 단어가 이제 가지는 그 의미는 서로 다른 것끼리 하나가 돼서 함께 상승한다. 중도의 가치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일 수 있다. 그런 것에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버릇이 제가 책을 보고 좋아하는 분은 꼭 만납니다.
외국 사람이면 외국 가서 봐요. 그래서 한국에 계셔서 다행히 그래서 만나게 됐죠. 지금 핫 이슈죠. 예. 단일화.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만 피는 꽃. 그러네요. 그러네. 하나만 피는 꽃. 예. 여럿일 수 없어. 아하. 확 옵니다. 하나만 피는 꽃. 해바라기 같은 꽃. 알겠습니다. 우리 말이죠 최 위원장님께서 네. 정말 지금 핫 이슈입니다. 명언을 또 이렇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실걸요? 그럴까요? 예.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이거였어요. 이거. 예, 이거 다 다 아시죠? 알고 계시네요. 다 아시죠? 바른 사람이 네.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 사람이 제대로 돼야 좋은 결과를 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르게 되고 그다음에 그 자신이 바르게 된 그 실력으로 네. 또 가정이 또 제대로 돼 있고 네. 그러면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하는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이 자리에 나와서 생쇼에 참여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예. 함께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하고 또 바쁜 일정 때문에 또 먼저 가신다고 예, 했기 그렇게 때문에 하겠습니다.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우리나라를 살리는 일은 안철수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안철수가 희망이고 안철수가 우리한테 큰 이익을 줄 겁니다. 예, 안철수 후보님의 승리를 위해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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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순서는요. 알아둬야 쓸모 있는 안철수의 생각 알쓸 안생 공약 베스트 5라는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요, 저희들이 듣기에는 너무 좀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고 뭐 이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좀 이렇게 그렇죠. 예, 쉽게 좀 와닿을 수 있게끔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해보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면요. 우리도 공약을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것을 10초 정도 짧게 요약을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겠으면 그걸 좀 풀어주시면 그렇죠, 그렇죠. 너무 또 길면은 저희들이 또 그럼. 그게 뭔 말인가 이러거든요, 저희가. 단일화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간단하게. 예. 자, 먼저 555 성장 전략이란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 시작. 과학기술 발전시켜서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드는 거. 아니, 알겠네. 현철 씨도 알겠죠? 이거 10초도 안 됐어요. 너무 쉽네요. 간단 명료라는 것을 알겠네요. 뭐라 그러셨는데 지금? 과학 기술을 만들어서 5대 선진국 안에 드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 맞습니까? 김현철 씨가 이해했으면 다 이해. 다 이해했죠.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초격차 기술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초격차 기술. 예, 초격차 기술하면 그 메모리 반도체가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1등과 2등의 격차가 별로 차이가 안 나면 언제든지 추월당할 수 있지만 1등과 2등의 격차가 너무나 벌어져서 초격차를 유지하면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초격차 과학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대한민국이 5개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면 삼성전자 같은 5개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555 전략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 노래도 있어요. 주제가도. 오오오 필승 코리아 오오오 필승 코리아 상당히 재밌으십니다. 되게 재밌으십니다, 부모님. 아니, 후보님이 이러시면 저 현철 씨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코미디를 그만두고 그래서 지휘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그만큼 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자, 두 번째 공약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영업 제한 폐지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집중 보상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시작.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게 그건데요, 사실. 그 이건데 제목이 예. 공약인데요. 지금 이거는요, 그냥 말씀하셔도 저도 알아듣겠어요. 예. 아, 이거는 예. 그럼 예. 말씀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이 자체를- 힘드신 분들 보상하겠다는 그런 건데 그걸 제가 시간에 다 이해하신 거예요? 예. 그럼 아, 그러니까 쉬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코로나19에 때문에 문을 닫으면 네. 그걸 손실 보상을 해준다. 빌린 돈을 그 유예해준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영업 제한을 뭐 어떻습니까? 해제를 좀 해제하면 좋은데. 방역 패스 때문에 영업 제한까지 한다는 건 너무하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예, 있어서. 어떻습니까? 예, 그거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 사실 방역 패스가 뭡니까? 그게 국가에서 공인한 다른 사람에게 옮길 염려가 적고 안전하다 그 말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방역 패스를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는 업종에서는 시간 제한이 없어야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행성이 아니잖아요. 밤 9시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밤 9시 이후에 활성하는 야행성 바이러스? 예. 아닌데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청년이 갚을 나라 빚만 늘리고 국민 혈세 탕진하는 공적연금 개혁. 이 말씀 해주세요. 어렵네요, 벌써 저는. 예. 안철수의 생각 시작. 1990년생이 65세 됐을 때도 네. 안전하게 연금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브라보. 예. 아 근데 상당히 말이죠. 예, 퍼펙트하게 잘 말씀해 주셨다 생각하는데 그 1990년생들이요. 예, 65세가 되면은 2055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 사이에서는요. 그때가 되면 국민연금이 바닥이 난다. 없다. 우리는 연금 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는 연금 내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근데 예. 그 더 나쁜 일은 그 뒤에 벌어져요. 2088년이 되면 예. 그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이 됩니다. 일경. 2088년. 경이란 단어를 처음 듣고 경악했어요. 그렇지. 그렇죠. 병이 뭐 지금 저 단위도 안 받는데. 근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 100년 연금 추계를 해요. 예. 100년 뒤에도 자손들이 안심하고 100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매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대로 놔두면 2055년이 되면 연금이 고갈이 되고 그렇게 적자폭이 커지거든요. 이걸 그대로 놔둔다면 어떻게 되느냐? 기성세대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다 받고 그렇죠. 나머지 빚은 전부 우리 2030 세대나 그 아이들이 갚게 빚으로 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사실 부모 마음이 자기는 돈을 쓰면서 빚을 아이에게 넘겨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는 이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근데 다른 거대 양당, 기득권 양당의 후보들은 제가 입장을 요구를 하는데 다들 말을 안 해요. 이거는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문제일 텐데 당을 떠나서 그죠? 아, 그럼요. 다들 해야 되는데 뭐 둘 다 지금 보면은 무슨 뭐 꿀을 먹었는지 몰래 뭐 먹고 있느라고 말을 못하는. 근데 우리가 연금 얘기할 때요. 국민연금 있지만 또 사학연금도 있고 군인연금도 있고 또 공무원연금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런 연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연금이 사실 국민연금만 해도 이렇게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3대 직역연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하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인데 이 중에서 벌써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폭이 커서요. 매년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자꾸 줄어드는데 공무원 연금 적자폭은 내가 세금을 더 내서 계속 메워준다면 아마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국민과 공무원 간의 그 갈등의 골은 너무 깊어서 이게 거의 해결할 수 없을 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으면 진작에 2015년에 동일 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공무원이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든 퇴직하고 나면 똑같은 일본 시민이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냈던 연금 기간과 액수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연금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이 예전에 공무원이었든 회사원이었든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몇십 년 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론화 시켜서 이제 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표 떨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표 떨어지기 때문에 거대 양당 후보들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표 떨어지는 얘기면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요. 표 떨어지는 얘기 자꾸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쯤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다음 공약 질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토지 임대부 반가 안심주택 100만 호로 부동산 폭등 잡고 내 집 마련. 이건 다들 너무나 내 집을 갖고 싶고 근데 너무 부동산 때문에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 공약이 단언컨대 가능하냐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값 안심주택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값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토지값이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 건물을 건설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 토지 중에서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판매를 하지 않고 국공유지가 그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만 파는 거죠. 그러면 반값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지금 2030 세대들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자. 그게 또 제 공약입니다. 그게 뭐냐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만 적용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은행의 가상금리까지 포함해가지고 돈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정말로 최저금리. 여기서는 은행이 이익을 남기지 말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목돈이 없으니까요. 45년 중에 15년은 거치기간. 그러니까 이자만 내고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을 때 나머지 30년간 이제 이자와 원금을 내게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반응이 제일 뜨겁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중장년층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집 한 칸이 없어요. 우리 서민들 허리띠를 그렇게 졸라맸는데 내 집 한 칸이 없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막 집을 사고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우리나라는 금융 규제로 묶여 있어서 집을 살래도 살 수도 없고 전세금도 모자라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외국인 금융기관에는 그런 LTV 규제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집을 사가지고 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외국인 중에는 실거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자기 거주 목적도 아닌데 그냥 사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것.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합니까? 내국인과 비교해서는 이거는 역차별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공약까지. 한국형 전일제 학교와 돌봄 교실 운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안철수의 생각을 듣습니다. 시작. 맞벌이 부부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좋네요.
보통 보니까 이 맞벌이 부부분이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는 네. 그래도 둘 다 직장을 유지하면서 힘들여서 아이를 맡기면서 키우세요. 예. 결국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좀 더 공부도 가르치고 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두 분 중에 한 분, 특히 어머님이 그만두시면서 경력 단절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그 유학할 때 독일제 전일형 학교를 봤어요. 원래 정규 수업을 마치고 나면 새로운 선생님들이 와서 보육과 교육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육 내용도 기존의 그런 그 정규 교과 과목이 아니라 체육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또는 코딩이라든지 다른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저녁에 늦게 양쪽 부모분 중에 먼저 퇴근하시는 분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걸 보고 나는 한국형 전일제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시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거죠. 정규 교육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보육과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들을 함께 해주는 코딩 교육도 해주고 또는 원어민들 외국어 교육도 해주고 그러면 학원 뺑뺑이 돌릴 일도 사실은 그러네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고요. 근데 그거 하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많은 분들이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을 원해요. 근데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 계획으로는 2025년까지는 전체 보육시설 중에 50%를 공공보육시설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 이번에 임기가 27년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2027년까지 70%로 만들겠다. 이제 그 공약을 한 거죠.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공공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근데 산후조리원을 요즘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300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굉장히 비싸요. 공공산후조리원들은 값이 반값입니다. 거의 시도마다 만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이 저출생 문제도 조금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세 가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거는 후보님도 맞벌이 부부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절실했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울 때 이거 어디다 맡겨놔야지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 사실 저희가 30년 이상 맞벌이 부부 생활을 했잖아요. 둘 다 의과대학 출신이다 보니까 아이를 딸 하나를 놓고 더 못 낳았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아이 하나 제대로 잘 키우는데 두 사람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전력을 다해야 하면서 아이를 하나를 키웠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참 아쉽더라고요. 차라리 공부 좀 덜 하고 아이 더 키울 걸. 근데 지금요 말씀하시는 게 저 얘기가 똑같아요. 제가 지금 아이가 하나밖에 못 키우잖아요. 힘드니까. 왜? 둘이 맞벌이 하느라고? 아니요, 맞벌이 안 하고 외벌이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못 낳겠어요. 힘드니까. 낳는 것보다도 낳아서 키우는 게 더 힘들어서 못 낳겠다. 다 이 얘기인데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좋죠. 자, 다음 공약할게요. 자, 다음은요. 저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탈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말이죠, 탈모에 신경 안 썼으면 벌써 날아갔습니다, 저. 날아갔는데 우리 말이죠, 후보님께서도 탈모 계획을 내놓으셨다면서요? 그래요,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도 이 건강보험으로 전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혜택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죠.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재인 케어가 도입이 되면서 이 건강보험 재정이 그전까지는 흑자였는데 점점 적자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고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이 의료 보험료를 내는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네. 지금 벌써 한 2점 몇 %일걸요. 근데 더 높아집니다. 갈수록. 네.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네. 공짜로 그렇게 탈모약을 드리는 건 좋지만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의료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건 뭐냐면 복제약의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약의 어떤 개발 과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이 원래 약이라는 게 개발을 하는데 개발비가 많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드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처음에 약이 나왔을 때는 20년간 특허를 보장하고 네. 이제 거기에 개발비까지 포함한 비싼 약값을 받는 거죠. 20년이 지나면 특허가 풀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복제약들이 나오죠. 네. 그 개발비는 없으니까 훨씬 더 싸게 복제약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1,800원에서 2,000원 정도 프로페시아라는 약의 값이 매겨져 있는데요. 예. 복제약 값이 1,500원인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는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렇게 저 재료비만 따지면 네. 개발비를 빼고 재료비를 따지면 600원에서 800원 정도로 내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값은 저 보건복지부에서 정합니다. 네. 그러면 차라리 복제약 값을 현실화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옳은 방법 아닐까 싶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 의료보험을 하더라도 보면 전액 다 그냥 의료보험으로 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부 자기가 내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아마 한 600원에서 800원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거는 돈은 똑같이 내면서 괜히 의료보험 재정만 없애는 방법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보험 재정 축나지 않고 예. 거의 비슷하게 돈을 내서 그 약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인 거예요. 탈모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내 머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안해 주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약값을 내린다는 건 정말 좋은 얘기예요. 지금 저도요 그 약을요 사 먹거든요. 비싸요. 무지 비쌉니다. 아직 예. 머리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신경 바짝 씁니다. 예.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후보님은 숱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 뭐 탈모 걱정 전혀 뭐 없으시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에 2,000원 맞아요? 그게요 한 박스가 요만큼이 있는데요. 그게 한 4, 5만 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그럼 그냥 대강 그 그렇게 가격이 되겠다. 맞아요. 예. 한 박스에 4, 5만 원인데 그걸 또 이제 사 먹으려면 의사에 그게 또 받아야 있어야 돼요. 소견서인가 그게 또. 자, 다음 공약이요. 예. 전역병들에게 1,000만 원씩 사회 진출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예. 전역병들에게요? 예. 전역했던 저도 포함됩니까? 에이, 이 사람아. 안 돼요? 뭐야? 군대 다녀온 사람들 고민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실제로 청년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 군 가산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 저 취직할 때 혜택을 보고는 했죠. 후원 그러니까 하실 때도 조금 편했었고요. 충분히 자기는 군대 갔다 오면 그 경력을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위헌 판정이 나서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18개월 동안 국가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이 경력은 자기 인생에서 없어지는 경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 있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가산점을 주는 거는 힘드니까 보상을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군대를 다녀오면 그 대학생 같으면 대학교 4년 등록금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본 거죠. 예. 국공립 때 평균 그 내는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체를 합쳐보니까 보통 1년에 22만 명 정도 전역하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000만 원 정도만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병들에게는 사회 진출할 때 그 준비하는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그걸로 복학하는 학생들은 학비로 쓰고 예. 다음에 새로운 직업을 가질 학생들은 예. 직업 훈련비로 쓰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창업에 보태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1년 반 동안 국가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또 사회의 통합에 굉장히 또 좋은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여기 어떠세요? 남성분들 많으신데. 좋습니까? 예. 국방연수를 마치고 1,000만 원을 받아서 나와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쓴다. 좋아요. 예. 너무 좋은데요. 예. 저는 말이죠. 예. 전역하고 받은 것은 전투와 2컬레밖에 없어요. 어디 근무했어? 11사단 근무에. 걸어 다녔구나. 예. 11사단 만만치 않은데. 저는 육군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저는 해군이거든요. 해군. 수병들을 보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진해항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된 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배들이 무슨 배들이냐면 2차 대전 때 미국이 쓰던 배들이 아이고요. 이제 폐선이 됐을 때 예. 그거를 미국에선 버리는 배잖아요. 그걸 한국 군인들이 가서 태평양을 건너서 가지고 와서 페인트 칠해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쇠로 됐잖아요. 네. 완전히. 네. 거기다가 바닷물 때문에 녹이 쓰니까 굉장히 두껍게 페인트를 바릅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은 조금씩 소금물이 스며들어서 그 내부에 녹이 쓸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다시 그 페인트를 제거하고 다시 색칠을 해야 되는데 이 페인트가 이렇게 잘 떨어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커다란 망치 가지고 이 배를 쾅 두드리면 그 페인트 조각이 박살이 나면서 떨어집니다. 근데 그 소음, 분진, 그걸 그 환경에서 수병들이 일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것들은 해결해야 되겠다. 그건 아마 군대 갔다 오지 않은 그렇죠. 두 거대 정당 후보는 잘 모르겠죠? 다녀오셨으니까. 예. 자, 근데 말이죠. 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우울증에 지금 말이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위한 공약이 또 있으시다면서요? 네. 아니 사실 저 예.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지금 우울증이 자꾸 급증하고 있어요. 예. 감염병이 있을 때 그전 해에 비해서 우울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본격적으로 우울증이 많아지고 자살률이 많아지는 건 이 병이 극복된 이후 2, 3년 이후입니다. 작년에 통계를 보고 정말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자살 시도를 해서 응급실에 이렇게 입원한 환자들을 봤어요. 통계를. 어느 세대가 제일 많을까요? 자살 시도한 세대. 그 젊은 세대는. 오히려 젊은 층일 것 같은데요. 20대가 20대가. 제가 정말 심각하게 느낀 건 그래서 자살 시도자 입원 수보다 실제로 자살해서 사망자 숫자를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년 만에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것은 20대 여성입니다. 아이고. 저는 그거 보고 경악했어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회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0대 여성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이죠, 사실은. 그러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우울증을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자가 전체 인구 중에서 꽤 많거든요. 그럼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신 건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좀 더 보장률을 높여야 된다. 좋네요. 그래서 90%까지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그런 그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주위 가족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많은 손이 들거든요. 그래서도 더욱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촉법 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하겠다. 범죄 연령이 낮아져서요. 이게 또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1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의 그 흉악한 범죄 행위를 보면 어른보다 더 참혹한 잔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경찰에서 출동해서 잡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니들이 뭐 나 어떻게 하겠어? 나 촉법 예, 소년인데.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낮추는 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공약 중에 하나로 지금은 14세로 되어 있는 촉법 소년 연령을 12세로 낮추겠다. 그렇게 공약했습니다. 네. 야, 요 공약을 저희가 쭉 들어보니까 예. 우리 사회 곳곳에 꼭 필요한 얘기들을 지금 짚어주고 계셔서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회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말이죠. 그 안 대표님과 함께 말씀도 듣고 또 말이죠. 공약 얘기도 듣고 하니까 정말 말씀 잘하십니다. 예. 말씀 예. 아니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중간 중간에 위트, 휴머, 유머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잘하세요. 아이, 참. 웰컴입니다. 웰컴. 예. 혹시 말싸움도 잘하시지 않습니까? 잘 못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말싸움을 잘하시라고 네. 저희가 한번 즉석에서 끝말잇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저 먼저 가겠습니다. 자, 제 이름으로 먼저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현철. 철수야. 잠깐만. 그게 구식이. 아니 이거 뭐 어쨌든 할 수 없어. 주차장이잖아. 그래요? 야 놀자. 자동차. 차차차. 전 끝이 세 글자니까. 봐주세요. 차범근. 근대화. 근데 화. 예. 근데 화. 예. 뭐 순발력입니다. 예. 예,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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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줘. 어우, 졌어, 내가. 나 졌어. 예. 규칙을 석자로 그러니까요. 해놓고 야. 영사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으니까 재밌네요. 예.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토론도 더욱더 잘하실 것 같고요. 앉으실 것 같습니다. 실력이 노출되면 안 되는데. 요 정도만 실력 노출을 예.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순발력. 저는 토론에 기대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사람들이 기대가 낮아서요. 예. 웬만큼 하면 너무나 잘한다고 해요. 오 자신감. 후보님이 토론에 대한 기대감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기서 즉석 토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럴까요? 예. 그러면 이 토론은 예. 우리 또 저 김현철 씨가 순발력 떨어지지 않잖아요. 뭐 순발력 하면 저죠. 예. 토론 주제를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예. 그러면 후보님하고 두 예. 분이 아. 토론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후보님하고 저랑요? 자 그럼 간단하게 연습용으로 뭐 아니면 도 토론 되겠습니다. 뭐 아니면 도 연습 토론. 예. 조기 은퇴자로 살기 아니면 평생 일하면서 살기. 네. 저는 평생 일하면서 살기. 예. 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일하다가 네. 휴가 가면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휴가 가는 낙으로 일해요. 그것도 또 괜찮네요. 예.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요즘 저기 주 네. 52시간제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딱 경직돼 있거든요. 그걸 좀 유연화 시켜가지고 아예 어떤 사람은 원하면 열심히 일해서 시간을 모은 다음에 대학 교수들은 6년 하고 나서 뭡니까 안식년이 있거든요. 네. 근로자들도 열심히 일해서 한두 달 안식 달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그거. 예. 좋네요. 좋네요. 제가 그거 직장 생활할 때 바라던 바였어요. 예. 안식년 못 채우시고 프리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안식년 자체가 없었죠.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런 게 없었죠. 예. 안식월 요 정도만 줘도 예. 한두 달을 그렇게 쉴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일하는 돈을 먼저 받는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 조기에 일하는 거 선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조기에 일하고 평생 돈 버는 걸 본다 그러면은 놀다가요 일하잖아요 재밌어요. 놀다가 일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습니까 또 반대로. 그러다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 명령을 해서 문을 닫은 식당은 손해보상금을 주잖아요. 예, 예. 근데 지원금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 체육시설이나 또는 여행사나 공연장이나 예.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을 덜 받아서 피해를 보는 것도 그것도 계산해서 주는 게 맞아요. 그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학로에 지난번에 한번 공연장에 가봤더니 예.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채우지 않고 띄어서 거의 뭐 절반도 안 되는 관객들을 앉혀놓게 하고도 자기들은 한 푼도 이 저 손해배상금을 못 받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인 거죠. 예. 아유 그런 것도 좀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욕 잘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이게 둘 다 나쁜데 욕 잘하는 사람하고 둘 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예. 그나마 나은 건 뭘까? 저는 욕 잘하는 사람. 어떤 의미로 그러십니까? 뭐 욕이야 기분 나쁘지만 거짓말은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가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가 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차라리 그냥 욕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욕은 못하지만 예.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평생 욕을 안 해보셨나요? 오늘 한번 뭐 시원하게 그냥 까짓거 그냥 뭐 인간적인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또 이제 뭐 조회수도 늘고 예 있잖아요.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조금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저희는 친구들 만나면 막 하거든요.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어릴 때니까 예. 부산 사투리로 한 적은 있었죠. 부산 사투리. 예. 뭐 어떤 정도? 예, 어느 뭐 정도의 저 강도? 친구가 건방지잖아요. 그럼 칵 대가리 새 빠불라, 칵 대가리 새 빠불라, 칵 대가리 새 빠불라. 그러니까 입에 착 감겨요. 그러니까 예. 부산 사람이 아이고, 아유, 참 진짜, 재밌습니다,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네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안철수의 생각은 확고하면서도 너무 유머러스해서 오늘 너무 즐겁습니다. 제목부터 시작해서 오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진짜 생으로 쇼를 했네. 자, 이제 남은 선거 기간 어떻게 임하실 거고 각오, 포부 이런 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관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 결과는 하늘에서 주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리는 일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그리고 전 세계가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들께 맡겨야죠.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호랑이띠 해가 시작이 됩니다. 호랑이띠시잖아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안철수의 생쇼를 함께해 주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적당한 말씀해 주시죠. 예. 호랑이는 예로부터 영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정말 호랑이가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이런 많은 그런 민생 문제들 다 해결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멋집니다. 독감이 아주. 와우. 네, 올해는 정말 대한민국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안철수의 생쇼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